그러니까 우리가 요소요소에 잠재력이 없는 게 아니고 엮을 수 있는 거를 못 엮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 못 올라가면요 3월 하반기 되면 다시 경계. 3월까지가 상반기까지. 굉장히 중요하네. 또 하나 이슈 그 메타 이야기 나와서 좀 네네. 생각났는데 퓨리오사 AI라고 그걸 우리나라 못 그 들었고. 기업을 인수한다고 해서 MPU에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참 굉장한 것 같고 아쉬운 것 같고 그 삼성전자 출신의 그 뭐 이렇게 CEO께서 네. 우리가 리벨리언이나 다른 거 대비해서는 그 스팟라이트가 상당히 덜 받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게 있어서 알려지는 게 많지는 않지만은 3인방 했을 때 퓨리온하고 사이 뭐지? 리벨리온, 뭐 퓨리오사, 뭐 또 뭐였지? 하나 또 있는데. SK텔레콤, SK 밑에 있는 거, 예. SK 밑에 있는 거 합병돼갖고 리벨리언 절로 갔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뭐 이런 회사가 뭐 수백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 개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막 커나가는 기업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우리는 벌써? 대신 인수할 수 있는 그 인수자가 없었을까? 그게 아쉬워. 그러면 CEO가 거기에 계신 분들은 뭐 또 더 좋은 상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오프가 있었겠죠. 근데 뭐 메타 더 회사를 키울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메타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메타도 자체 칩을 설계하고자 네. 하는 니즈는 굉장히 MPU. 강한데 네. 내부에서는 좀 힘에 부족할 수 붙이고 있지. 네. 그러니까 딱 보니까 퓨리오사 AI 그렇죠. 쟤네 잘한다는데 네. 한번 쟤네를 사볼까? 네. 물론 이거 뭐 정부에서도 뭐 보안 문제라든지 네. 안보 문제라든지 기술 유출 우려해서 좀 심사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아, 그래요?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는.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 정도로 네. 메리트를 또 보여주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소요소에 잠재력이 없는 게 아니고 엮을 수 있는 거를 못 엮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거 놓친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또 그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메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다 네. 자체 칩을 개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구글은 뭐 당연하고. 그렇죠. 이게 그러면 나중에 엔비디아에게는 네. 경쟁자가 많아지는 그런 개념일지. 그건 확실하죠. 하지만 엔비디아도 아까 말한 커스텀 칩을 이미 있고 네. 그게 시장이 안 돼서 별로 신경을 덜 썼던 거고 자기네는 GPU하고 기존에 NVLink라는 그 기술력 가지고 헤게모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아직은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마켓 사이즈가 8배 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이 크면 당연히 거기에 또 맞게끔 준비된 게 있으니까 프로덕트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다만 확고한 그 쿠다라는 캥테 시스템에 의한 네. 범용 GPU 시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게 요구사항이 달라지는 커스터마이즈. 근데 커스터마이즈 때문에요. 네. 분명히 커스터마이즈는요. GPU보다 쌉니다. 어. 그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진이 뭐 커스터마이즈 한다 해서 마진이 엔비디아처럼 60% 70% 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죠. 근데 시장에서 크게 만드는 거니까 단위를 낮추고 이러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흐름은 시대가 요구되면은 그게 얼마나 빨리 2, 3년 만에 되는 것인지 지금 시작한 지 2년 됐으니까 5년 만에 만개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모르지만 그 애플리케이션 그 AI를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얼마나 그렇게 세게 요구하고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방향성이 그렇게 가면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보고 빨리 오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고. 엔비디아한테는 뭐 좀 신경이 쓰이는 건 맞고. 그래서 주가가 엔비디아가 지금 PER이 40배 이상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나온 거는 그것 때문에. 왜냐면 4년, 5년을 봤을 때 성장률이 40%, 50% 되기 쉽지 않다. 아마 20%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뭐 세계면에 있더라도 30배에서 40배 주기는 어렵지 않아? 이렇게 나오면 주가가 이제 150불. 왜냐면 브로드컴이 엄청 큰 회사예요. 그렇죠. 브로드컴이 1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브로드잖아요. 맞아요. 그 홍콩인가 중국 사람 그 대만 사람인가? 네네. 그 저기 무슨 탕인데 그 CEO가 좀 독특한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TSMC보다 크고 인텔보다 큰 회사죠. 근데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이미 높죠. 2026년 땡겨서 30배가 넘어요. 예. 엔비디아가 비슷하다고요. 왜 그래? 성장성이 높으니까. 그럼 이게 성장성 내려간다고 보니까 이게 40배 옛날 평균 40배인데 이게 40배 못 가는 거죠. 네. 30몇 배 가는데 30배 이하 떨어지면 120불인데 그건 너무 싸다고. 그 헤게모니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엔비디아. 그래서 30배 이하니까 25배, 27배면 너무 싸잖아요. 예. 대한민국도 웬만한 게 좀 잘 나가면 25배인데 그게 28배 되면 웃기잖아요. 근데 또 브로드컴이 있고 뭐 메타가 있는데 메타 24배고 메타는 다른 얘기지만 브로드컴은 땡겨서 30배인데 이거 38배 줘야 돼? 고민스러운 게 만든 그런 시츄에이션이 된 거죠. 주가적으로. 딥시크가. 그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왜냐면 또 이제 그런 것까지 계산 안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약간 좀 그렇게 한번은 또 계산 안 해도 눈치 보고 이상하면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얘 머리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네. 고민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거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럼요. 또 네. 저희 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또 중요하고 여기 똑똑한 사람도 많으니까. 국내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왜냐면 그 컴퓨팅 파워 우리가 또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GPU, GPU 많이 팔려라 또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게 HBM 옆에서 이제 같이 네. 팔려야 되기 때문인데. 그렇죠. 근데 HBM 영역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차피 다른 시장이고 네. 강인공지능, 피지컬 AI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컴퓨팅 파워가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네. 그러면 HBM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는 뭐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렇게 읽힙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속도만 성장률만 30% 20%된 것이 어느 순간에 한 10%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빨리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엔비디아고. 근데 아마 엔비디아도 속으로 지금 GPU가 계속 30% 40%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은 못할 겁니다. 근데 시장이 좀 10%도 떨어지더라도 자기는 한 20% 성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아요. 네. 천억 불 시장이 지금 3년 전 5년 전 GPU 시장이 엔비디아가 80% 90% 하는 GPU 시장이 네. 1000억 불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한 3, 4년에 1600억 불 될 것이냐? 그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에이직이 지금 150억 달러인데 이게 한 600억 불 될 수 있는 거는 자신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 컴비네이션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뻔한 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잖아요. 네네네. HBM 만들어야죠. 엔비디아 가서 가는 거고. 그렇죠. 아니 브로드컴도 필요해요. 브로드컴이 그 아까 그 저기 커스텀 칩 만든다 했잖아요. 그쵸. 일단 메타 이런 데 나가는 거. 그거 메모리가 아마 그 HBM 그 GPU의 엔비디아의 최고 높은 거 루빈 이런 거보단 낮지만은 지금 하는 190 기가바이트 이렇게 써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저기 HBM 메모리가 필요한 거는요. 그 에이직이냐 GPU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그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결정이 돼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도 파라미터 값이 있더라도 메모리 용량을 줄이는 게 있지만 여전까지 나온 거 메인으로 하면은 우리가 1000억 개의 파라미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네. 1000억 개인데 그걸 만약에 그 퀀타이제이션 안 하고 그냥 16비트로 처리를 하면은 예. 16비트 2바이트잖아요. 예. 2바이트 곱하기 1000억 개 하면 200기가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200기가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메모리가 지금 나오는 게 지금 500 아직 500은 아니게 나오잖아요. 200기가바이트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1000억 개 매개했습니다. 무슨 아시죠? 근데 그럼 200기가바이트고, 근데 그거는 파라미터 값을 그 저기 우리가 질문하고 뭐 하고 할 때 그거를 그 레이어 값을 응답하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기가바이트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용도가 필요해서 실제는 파라미터 값에 필요한 200기가바이트 곱하기 2배니까 한 400기가바이트 이상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 버전 보면은 다 메모리가 500기가바이트 이상 되고 올라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나온 기술 1000억 개 매개변수잖아요. 네. 아까 뭐라 했죠? 경량화 모델이 나온다면서요. 예. 그럼 메모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메모리가 되는 게 나온다는 거죠. 작은 메모리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메모리가 1000억 개 곱하기 해서 200, 500기가바이트 메모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건 계속 커지는데 다른 시장으로. 예, 다른 시장 나오는데 다른 시장 나오는 것이 조그만 나오는 게 그렇게 개수가 늘어나면은 그것도 커지는 거잖아요. 다만 이게 조그맣게 자꾸 나오다 보면은 누군가 막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는 이게 삼성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이크론도 들어올 수도 있고 중국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을 제재를 하면은 빨리 못 들어오니까 그렇죠. 당분간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그냥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말고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중요한 건 제품을 많이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시장의 삼성의 이슈는 뭐냐면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원시 나노 6월 달에 개발 끝! 원시 나노. 삼성 하이닉스 지금 양산하는 거. 목표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원시 관계없이 기존 버전으로 해서 혹시 HBM3 콜 12단 콜 확정. 전영현 회장님이 오늘 이제 욕하는 이 순간 며칠 전에 만났다면서요. HBM3 그 콜 관련 또 그러니까 전영현 삼성전자 그 부회장이 엔비디아를 뭐 만났다 뭐 이런 얘기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HBM3가 콜 나고 그다음에 원시 네. 그 HBM4 나중에 할 거. 네, 원시 개발을 첫 번째. 예. 10월까지 해야지 올 연말에 해서 내년에 나가는 게 HBM4를 기대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걸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고 시장 사이가 어쩌니 그거 개발하는 건 뭐 다른 거 그 소프트웨어 주식을 살 것인지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우리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삼성 시장 걱정하지 말고 제품이나 잘 만들어라. 그거 잘 만들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러면 이제 5에서 6자 가는 게 이슈겠어요? 5에서 6자가 뭐예요? 5만 원에서 6만 원 가는 게 이슈겠냐고. 주가. 그거 이상이죠. 그러니까 HBM4 네. 잘만 만들면 원시만 설공해도 뭐 그러니까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삼성이 뭐 원 X나 Y 때부터 내부에서 뭐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원 A 네, 원 B 다 하이닉스한테 뒤쳐졌고 그거 확실하게 근데 야 이거 안 되겠네 해서 원 C로 바로 그냥 우리 점프해서 가자라고 했는데 뭐 다시 원 A부터 설계 다시 한다는 얘기도 있고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원 C부터 그냥 승부를 걸면 되겠습니까? 원시 하고 있는 거예요. 원시 개발이 6월달 한다면서요. 아니 하도 속아가지고 지금 2개월 잘 지났는데 3, 4, 5 3개월 남았네. HBM3 뭐 퀄 테스트 통과한다라는 얘기를 그거는 우리 한 1년 반 전부터 희망 관계 없이 고문을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원시 그거는 개발하는 거하고 그 HBM3 콜 나는 거하고 지금
다른 거라고. 1A 뭐 1B 이거였었는데. 둘 다 2분기 중에 결정 나게 돼 있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망친 친구가 2학기 기말고사 때 확실히 다 뒤집겠다. 그래서 그런 비유가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엔지니어 열심히 하시는 분은 계신데 폄하하는 건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모르지만 하여튼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돌파가 되면은 그 원시 여기서 나오는 메모리 가지고 HBM4로 간다는 거죠? 4인지 4인지 모르겠는데 4E 같은데 4E까지 4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4인지 4인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지금 하는 건 그 관계 없는 건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HBM3E 그죠? 원C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그 2로 하는 거고 HBM4나 4E는 원C부터 하는 거라 그게 미뤄져서 6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전에 썼던 비유이기는 합니다만 높이뛰기 선수가 자꾸 2m에서 실패하고 2m 10cm도 실패했는데 나 이번에 그냥 2m 30 뛸래요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많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줄 수는 있겠죠. 기도를 같이 해야 되나? 그 저기 스쿼시를 많이 했나? 스쿼트 하체 운동 좀 더 많이 해서 그러니까 뭔가 각오를 했지 않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시기인데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 뭐 그런 개념보다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거 없어요. 아무 감정 없고 잘하면 좋겠고 안 되면 그때는 뭐 안 보면 되는 거고. 아니 솔직히 안 그런가요? 아니 물려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물려 있으셔서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안 되면 버리면 되고 되면 더 산다. 냉정하게.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사방성에서 얘기할 때 최근에 오늘 며칠이에요? 18일인가? 오늘이 2월 18일 화요일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7일, 10일, 11일 이 3일 사이에 스탠스 조금 바꿨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이닉스를 95를 하면 삼성전자는 5 정도는 이렇게 맞는데 그때부터는 70, 70, 70, 70, 20, 25, 4, 30 이렇게 비중을. 근데 단 게 아니고 자꾸 좀 뭔가 좋아진다 다시 또 희망을 갖는 것도 있고 중국 쪽에서 그 이구환신인가 뭔가에서 IT 제품 팔린다. 재고가 좀 준다 해서 그러면 그게 맞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확인되면은 삼성이 하이닉스보다는 등치가 아직은 좀 높잖아요. 양으로. 그러니까 효과도 낮았다가 올라갈 때 주가가 억눌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정도는 동의해서 그래서 5만 원대 초반에서 한 5만 6천 원까지 뭐 한 달 만에 뭐 7, 8% 오늘 지금 녹화해서 5만 7천 원인데 예. 그래서 요 10일 날 제가 뭐라 하냐면 제 방송에서 5만 7천 원 8천 원을 이번에 3세 판이에요. 세 번째 돌파 시도거든요. 5만 7천 원 8천 원을 만 뚫는다면은 이번에 3세 판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알잖아. 3세 판 뚫으면 좀 더 간다. 6만 1천 원까지 봐주자. 6만 1천 원은 PER 한 14배. 올해 어닝 상반기에 5조 이렇게 나오다가 하반기 확 올라간다 해서 잡아서 그래봤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실적이 전망이 좀 낮던데 31조? 누가 더 만들지 모르겠는데 그거 했을 때 PER 14배 하면은 6만 1천 원이에요. PER 14배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25년 실적으로요? 컨센서스 기준으로. 어때요? 거기까지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실적이 더 좋아지려면 사실은 레거시 D램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HDM도 좋아져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그 레거시 D램 가격은 최근에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뭐 스마트폰 좀 팔렸다는 얘기 있긴 있는데 낸드 가격이 조금 정확히는 유통 시장에서 고정거래 가격이 아니고 유통에서 현물을 막 주고받거나 스팟 가격에서 일부 업체 대만의 어떤 업체 사이온지 파이온지 뭐 있는데 그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겠어요 통보했다. 낸드. 거기까지입니다. 그 원래 낸드가 좀 여기 출렁임도 많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속 나오는 게 키옥시아가 감산을 좀 많이 했다. 25%. 마이크론도 실제로 10% 감산했다. 하이닉스도 더 이상 뭐 새롭게 투입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 당장의 가격이 변화 아니더라도 1분기 중반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2분기 가격이 혹시 멈출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른바 반부문, 그 반도체 그 부문 온다. 봄인지 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낸드 감산으로 인해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 1년 전 이맘때도 들었거든요. 이것도 계속 속다 보니까 낸드가 가장 가격 탄력성이 높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꿈틀하는 것만 보여도 올라오나 보다 하다가 맞아. 가격 탄력이 높은 게 가장 싸니까. 그러니까 가장 재고도 많이 쌓았다가 가장 빨리 없어질 수도 있고 낸드가 그렇고 일반 D램, DDR4, 휴대폰 그게 그다음부터 탄력이 그다음에 DDR5 그다음에 HBM 갈수록 탄력도는 없어지죠. 이미 그거는 라지하고 다 이렇게 재고 이렇게 한 거니까. 엔비디아하고 할 때 가격 확 올리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다음에 DDR5도 그렇고 DDR4 낸드 갈수록 탄력이 높으니까 그딴 목부터 보는 거고 주가는 그거부터 움직이면 미리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감산 효과랑 네. 재고 소진이랑 네네. 중국에서 IT 제품이 팔리는 거랑 네. 봤을 때 그러면은 일단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부터 가격이 좀 올라올 요인은 과거보다 좀 더 높다. 높아진 거죠. 아. 한 달 전보다는. 그게 2분기도 반영인지 3분기 반영하는지 모르지만은 등치가 큰 등치가 큰 게 뭐죠? 낸드에서 1등은 역시 여전히 삼성전자예요. 개수가. 마켓쇼가 삼성전자가 3% 될걸요? 네. 하이닉스가 21% 되는 합해서 55% 되는 거니까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낸드에서 비중이 더 높고 그 다음에 D램에서 마켓쇼도 삼성이 높지만은 HBM 빼고 DDR 빼고 레거시는 삼성이 훨씬 높으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올 때 그 폭이 변화의 폭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최근 며칠 사이 또는 2, 3주 사이에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 아웃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실제 아웃폼했고. 주가도 싸겠다. 물론 근데 연초 대비해서는 여전히 삼성 하이닉스가 미리 올라간 게 있어서 예. 아웃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7대3 정도로 봐줄까? 시가총액이 1대 2.5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기술적으로는 탁 건드려서 57,800 넘으면 수급이 외국인이 안 팔면은 더 안 사더라도 기관만 가지고도 한 6만 원 터치할 수는 있어요. 사실상 작년에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었는데 네네네. 외국인이 팔지만 않아도 기관의 수급만으로도 6만 원은 갈 수 있고 그 그렇죠. 이후에 HBM4에 대한 어떤 동향에 따라서 네네. 또 그 다음부터 레벨이 네. 달라질 수도 있고 네네. 그럼 그때는 지금 이제 7대3 뭐 이렇게 보시지만 네. 나중에는 그게 막 6대4 네, 될 될 수 수도 있죠. 있고 5도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시점에 뭐 그 아메바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예. 하이닉스가 뭐 이게 중요한 게 엔비디아가 실적이 이 다음 주 27일 날 우리나라 시간 아침에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3월 19일 날 예. 새벽 2시가 중요해요. 잠깐만 3월 19일 새벽 2시요? 예. 뭐가 있죠?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아 FOMC 나 3월 20일 새벽일 거예요 FOMC는. 네. FOMC는 금리 안 내리고 안 올릴 거니까 그게 예. 없고 GTC 컨퍼런스 했어요. GTC 컨퍼런스.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오. 엔비디아가 하는 거. 어. 매년 하는 거. 아. 근데 거기서 황 형님이 황 사장님. 황 형님이 한번 얘기하는 게 예. 19일 날 새벽 2시 잡혀 있어요. 밤새 자다가 일어나서 그더라고요. 19일 날 새벽 그때 또 2시. 저희 삼성전자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있다고요. 우리 27일 날. 2월 27일하고 3월 19일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모든 사람이 엔비디아한테 얘기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 3월 19일 새벽 2시에 GTC 컨퍼런스가 있고 여기서 황 사장님이 컨퍼런스는 뭐 17일부터인데 말씀하시고 그분이 얘기하는 게 19일 날 새벽에 잡혀 있다. 2월 27일이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3월 19일이 GTC 컨퍼런스. 한국 시간으로. 와, 이거 다 그 사이에 만약에 장이 많이 올라가려면 예. 또 힘이 필요해요. 정책. 양회에서 정책. 양회 또 정책. 3월에 양회. 3월 초에.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전국의 안정 내지는 게임 끝. 그러면서 우리나라. 추경 뭐 30전지 25전지 뭔가 이거 어떻게 보면은 3월까지가 상반기까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때까지 못 올라가면요. 3월 하반기 되면 다시 경계. 왜 4월 2일 날 만우절 다음 날 트럼프 관세. 맞다. 예고한 것들. 그리고 3월 하반기 되면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주가는 3월 19일, 20일까지 올라가야 돼. 장애. 그래서 그걸 좋게 보는 사람이 2,700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지수, 코스피로. 3월 하반기까지. 사실 그거는 뭐 삼성전자가 힘을 낸다면. 그리고 근데 조금 미리 간 측면이 있죠. 뭐 저기 방산주가 난리를 쳐갖고 하나가 한국의 화약, 한국의 화약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뭐 하나가 원래 그런 불꽃축제. 뜻이에요. 하나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한국 화약. 그거 모르더라고. 아예 대표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한국 화약인지 하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요? 한국의 화약처럼 불타오르고 있잖아. 삼성전자 안 올라가니까. 근데 그런 걸 합쳐갖고 2,700 부르는 사람이 있고, 저는 약간 소심해서. 원래 제가 연초부터 2,420에서 2,620 불렀거든요. 근데 그저께 바꿨어요. 어저께. 2,650까지는 보일 수도 있다. 약간 삼성전자가 6만 원 똑똑. 뭐 하여튼 여러 포함해서. 그런데 그게 3월 중순 이후까지 못 가면은, 또 동력이 좀 약간 나아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저도 그냥 전문용어로 짱구를 굴리는 건데 약간 그때쯤 만약에 삼성전자에 다시 매기가 몰리고 삼성전자가 지수를 리드한다라고 하면은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나라 엄청난 종목 장세잖아요. 네, 바뀌죠. 그게 바뀌지 않을까 장세 분위기가. 종목 잘 못 가지. 그 종목 못 가고 약간 대형주로 쏠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수는 확 올라가지 못해요. 올라는 가는데 다른 게 많이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 갈 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삼성전자 올라와서 하이닉스를 누르고 가고 다른 쪽에서 수급을 뺏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양해하고 우리 정책발 이슈가 나와줘야지 힘을 받는 거고 정책 양해하고 한국의 그 추경 이게 3월달에 안 나오면은 궁극적으로는 원래부터 생각했던 거 내려가야 될 게 내려가야 돼요. 환율과 국채 수익률 안정 찾으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하고 환율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환율은 내려갈 수도 있어요.
환율은 내려갈 수도 있어서 그건 좋은데 국채 순위 미국이 국채 순위 내려갈 정도가 될 정도로 국채 발행을 안 하고 늦추고 할 수 있는지는 좀 복잡해진 이슈가 생깁니다. 미국도 인플레가 안 되면 국채 순위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인플레가 안 된다는 보장이 지금 없죠. 요거는 또 한 3월 중순이나 요쯤 네. 돼서 또 네. 우리 본부장님 모셔서 또 한번 네, 이야기를 3월 들어야겠네요. 19일 부르지 마시고 피곤하니까 20일 날 부르시든지.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또 네. 진짜 밝게 네네. 이야기가 좀 클리어해졌습니다. 이 책 보세요. 네네네. 이 책 볼만해. 요거는 이제 반도체 초격차 ASML 웨이. 또 우리나라 분들 ASML 관심 엄청 많으시니까 요 책도 좀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시간 요거는 아깝지 않습니다. 서점에 있고 그리고 저희는 요 댓글 써주신 분들 3분 선정해서 이 네. 책을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든하우스에서 책 도와주셨고 열심히 끝내시기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피곤해. 요 하나 드시죠. 몸이 피곤해서 네, YG 부스트 하나. 이런 게 필요해요. 뭔가 부스팅 할 수 있는 거. YG 부스트. 이런 것도 있네. 요거는 눈 건강, 두뇌 건강, 그리고 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요 위에부터 따셔야 일단은 되는데. 요 제가 딴 거 드릴게요. 저희가 요거 컨셉을 사실은 그렇게 잡은 거예요. 어떻게? 좀 판단력. 판단력. 네. 눈도 맑아야 되고, 그렇지. 두뇌도 맑아야 되고, 활력이 있어야지 좋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맛있죠? 어휴. 이거 지금 대표님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는 못 만들고요. 노바렉스에 OEM을 줘서 노바렉스. 같이 기획을 한 거예요. 같이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맛도 여러 차례 이렇게 막 먹어보고 맛 바꾸고 막 이렇게 해갖고 괜찮은데. 너무 헤비하지 않고. 상쾌하죠. 상쾌하고. 이 맛을 좀 이거 얼마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요 한 박스 요즘은 좀 세일 많이 합니다. 검색을 좀 해보세요. 네이버에도 있고 쿠팡에도 있고요. 몇 개 들어간 거예요? 14개 들어있습니다. 책 보고 네. 머리 안 들어가면 이거 먹고 딱 되네. 그 유튜브도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음 달에 만나 뵙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